이 얘기를 꺼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살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다 경험이고 자기 만족이지. 명품 하나 산다고 인생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었다고 통장이 바로 파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은 250만 원인데 쓰는 감각은 명품 소비에 맞는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은 벌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미래는 겉으로 하려는데 선택지가 없는 삶입니다. 가방은 있지만 종잣돈이 없고, 사진은 남아있지만 비상금은 없고,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자유가 없는 상태. 여러분, 20대 명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꺼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살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다 경험이고 자기 만족이지. 맞는 말입니다. 명품 하나 산다고 인생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었다고 통장이 바로 파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명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명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경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20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경제의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치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 수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현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드리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20대의 소비가 30대의 자산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20대의 소비가 30대가 후회에 드는지 그 구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명품이 무서운 이유는 비싸서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소득보다 높은 생활 기준을 너무 일찍 몸에 익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입니다. 취업하고 첫 보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카드 한도가 좀 넉넉해졌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에게 선물로 되겠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진짜 기쁩니다. 사진도 찍고 들고 나가고 친구들 반응도 좋고 무언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비가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정체성을 만드는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가방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를 사는 겁니다. 시계를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순간부터 소비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한 번 사면 끝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체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서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방을 하나 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방에 맞는 옷도 필요해지고, 그 가방에 맞는 신발도 필요해지고, 그 분위기에 맞는 카페를 가고 식당을 가고 여행을 가고 내 일상의 온통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명품 소비는 하나의 물건을 사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갖다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가 이 정도까지 높이는 그런 소비로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젊은 사람인 20대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작들이 여기서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0대 이후에 갈라지는 미래를 모습은 어떠냐면요, 소득보다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가는 미래를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선택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인데 쓰는 감각은 명품 소비에 맞는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은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미리 벌어둔 적금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카드값은 늘 빠듯하고, 월급 얼마만 되면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싶지만 막상 내역을 보면 하나하나 다 그럴듯한 그런 지출 내역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가방, 지갑, 신발, 화장품, 각각은 자기 개발 같고 자기 보상 같고 스스로 아끼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장은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산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돈을 흘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미래는 대개 돈이 안 모이게 되는 체질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를 꾸미고 증명하는데 쓰는 돈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미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할부와 카드값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대는 아직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현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카드를 쓰고 할부를 쓰고 심지어는 리볼빙까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내가 가진 것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갚을 돈을 오늘 만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갖다 갉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8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는 버틸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는 신발을 사고 싶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고 싶고, 여행을 가면 사진을 남길 소비를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은 점점 현재의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과거의 소비를 갚는 돈으로 바뀝니다. 20대의 명품을 자주 사는 사람의 경제적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돈을 쓰는 감각은 빨리 늘어나는데 돈을 쌓는 구조는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모습은 비교가 멈추지 않는 미래입니다. 명품 소비는 대체로 비교와 함께 소비가 진행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예뻐서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계속 보입니다. SNS를 열면 더 비싼 가방이 보이고 더 좋은 시계가 보이고 더 화려한 일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인데 막상 사고 나면 기쁨은 짧고 곧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소비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소비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따라간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20대의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딱 맞닥뜨리기 쉬운 경제적 미래는 결국 통장보다 욕망이 더 빨리 커지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대가 됐을 때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모이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연차는 쌓였는데 비상금은 부족하고 결혼이나 독립, 이직 같은 큰 선택 앞에서 생각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안 번 게 아니었는데 모을 돈을 다 써버린 거였네. 사실 20대의 자산 규모보다 돈 쓰는 습관이 만드는 시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명품 소비가 반복되면 단순히 돈 몇백, 몇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소득이 늘면 자산이 아니라 소비부터 키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비슷한 패턴의 소비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20대에 명품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하나만 산다. 무조건 현금으로만 산다. 내 순자산이 얼마 이상일 때만 산다. 적금 투자, 비상금을 채운 뒤 남은 돈으로만 산다.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물건이 자산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기분, 비교, 체면으로 사는 소비입니다. 그 소비는 결국 내 경제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가장 무서운 미래는 20대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미래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미래는 겉으로 하려는데 선택지가 없는 삶입니다. 가방은 있지만 종잣돈이 없고 사진은 남아있지만 비상금은 없고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자유가 없는 상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명품은 나를 빛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따르면 나의 미래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를 메꾸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늦게 모기를 시작해야 하고 더 늦게 자유에 도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명품을 사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소비가 내 미래를 넓힐 줄 것인가 줄일 줄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미래의 불운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보다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특징. 두 번째, 카드값과 할부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특징. 세 번째는 비교가 멈추잖아 만족이 짧아지는 특징.
네 번째는 30대가 되어도 종작 돈이 없는 특징. 다섯째는 겉은 번듯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그런 특징들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들입니다. 명품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소비를 떠받치는 습관이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나중에 자기보다 커지는 순간 사람은 점점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하수인이 됩니다. 20대 소비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때 산 물건보다 그때 만들어온 습관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소비를 감당할 자산 구조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20대 명품 소비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계시나요?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